한국은 지난 15년간 약 330조 원을 저출산 고령화 대책에 쏟아부었는데요. 이에 대한 청년층의 반응은 저조하기만 합니다. 오히려 비혼이 트렌드가 되고 결혼을 해도 딩크족으로 사는 게 추세가 되었죠.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1년도 합계 출산율은 0.808입니다. OECD 국가 중에서 꼴찌인 데다가 거의 세계에서도 꼴찌인 수준입니다. 저출산 문제는 해결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지만 지금까지의 정책은 혼인과 출산의 주역인 2030 세대가 출산을 꺼리는 진짜 원인을 공략하지 못했습니다. 계속되는 저출산은 일할 세대의 감소와 국가 소멸 문제와도 직결되니 이제는 젊은이들의 진짜 목소리를 듣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세워야겠죠. 이번 영상에서는 2030 세대가 진짜 원하는 저출산 대책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하며 유럽의 성공적인 모델을 비교해보고 한국 인구 구조의 변화에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진짜 좋을지 함께 생각해봐요. 우선 각종 통계조사에 따르면 결혼과 출산의 주요 걸림돌은 주택 문제와 양육 문제로 확인됩니다. 2030 남성은 주택과 양육 순으로, 여성은 양육과 주택 순으로 가장 걸림돌이 된다고 꼽고 있죠. 첫 번째로 주택 문제를 살펴보면 지금까지의 주택 관련 정책은 실제 청년들의 필요성과는 다소 동떨어져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많은 주택 문제 전문가가 임대주택 공급을 대책으로 얘기하고 있지만 글쎄요. 이미 고밀도 집적화로 개발된 한국에서 새로 지어지는 임대주택은 위치와 환경이 대부분 청년들이 자리를 잡고 가정을 이루기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청년들은 일자리 그리고 주 활동 범위와 가까운 곳에 살기를 원할 텐데요. 지금까지 지어진 임대주택은 청년들의 경제활동 중심지와는 접근성이 떨어진 곳에 대부분 위치합니다. 이런 곳은 청년뿐만 아니라 누가 들어가도 생활하기 불편하죠. 이런 임대주택을 대량으로 건설해서 제공한다 해도 많은 청년층에게는 매력적인 선택이 아닐 겁니다. 그럼 대안이 있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유럽식 정책 모델을 소개할까 합니다. 유럽 국가 중에 프랑스가 대표적으로 저출산 문제 해결에 성공했죠. 하지만 프랑스는 다민족 국가인데다 동거, 입양, 미혼 출산에 대해 거부감이 적은 문화라 한국의 동일한 모델을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한국 문화를 고려한다면 다른 방식으로 저출산 문제 해결에 효과를 보고 있는 헝가리식 정책 모델을 참조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얼마 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나경원 부위원장이 언급해서 논란이 된 모델입니다. 헝가리 모델은 청년들이 전통적인 형태의 가족을 꾸리도록 유도하며 금전적인 동력을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또한 단일 민족 문화라는 점을 고려해 이민 정책의 확장보다 기존 국민들이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장려하는 데에 집중했습니다. 얼마 전에 그 구체적인 내용이 보도도 되었는데요. 헝가리 정부는 아이를 낳기로 약속한 커플에게 약 4천만 원을 장기 저리로 대출해주고 40세 미만 초혼 여성이 결혼할 경우는 이 4천만 원을 무이자로 대출해주고 있습니다. 또 자녀 수에 비례해 이자와 원금이 면제 혹은 탕감됩니다. 5년 이내에 아이를 1명 출산하면 이자를 면제해주고 둘째를 낳으면 대출 원금의 3분의 1을 탕감해주며 셋째를 낳으면 원금 전액을 탕감해주는 방식입니다. 물론 5년 내 출산하지 않으면 지원금은 회수됩니다. 이런 식의 지원금 제도를 한국에 도입한다면 한국은 헝가리보다 경제 규모가 크니 8천에서 1억 정도를 대출해줄 수 있지 않을까요? 아이가 있는 가정을 꾸리고 싶어도 높은 집값의 장벽에 가로막힌 청년들에게 이 정도 규모의 지원금은 매력적일 수 있을 겁니다. 지금도 지자체 중에 출산 장려금을 5천만 원까지 지원하는 곳이 있으니 재정적으로 아예 불가능한 방법은 아닐 겁니다. 또한 한창 젊을 때 군대에 가야 하는 한국 사회의 특성을 고려한다면 여기에 추가로 군필자에게 추가 대출 혜택을 제공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사회에 처음 진출하는 사람들에게 시작할 힘을 북돋아주는 것도 필요할 때입니다. 헝가리식 모델은 포퓰리즘, 사회주의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지만 큰 금액의 지원금으로 높은 집값이라는 걸림돌 해결에 다소 도움을 주면서도 자녀를 낳도록 장려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참고할 만한 정책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헝가리는 눈에 띄는 출산율 증가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2030 세대가 출산의 걸림돌로 손꼽는 양육 문제 해결도 아주 중요합니다. 현재 한국 사회의 문제는 양육이 국가와 사회의 지원을 받아 힘들어도 기꺼이 걸을 수 있는 길이 아니라 인생에 너무나 크나큰 부담으로 작용하도록 만들었다는 데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초등돌봄, 저학년 급식 문제, 경력 단절 문제 등은 출산을 주저하게 만들고 있죠.
게다가 여기에 양육비 부담도 심각합니다. 최근 아이 한 명을 키우는데 가정과 공공부문 비용을 모두 합해 6억 1,583만 원이 소요된다는 통계청의 발표도 있었죠. 이러한 양육비에는 양육, 보육, 공교육 및 사교육비 등 많은 항목이 포함됩니다. 이미 높은 집값과 주택비용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2030 청년들에게 이런 높은 양육비는 또 하나의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복합적인 금전적 부담으로 출산율이 낮아지면서 영유아 수가 줄어들고 수요가 적어지니 소아과 의사 수가 감소하고 영유아가 아플 때 치료받기 어려워지면서 또 양육의 부담이 더 증가하는 악순환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려면 우선 제도적 보완이 필요합니다. 초등 돌봄, 저학년 급식, 방과 후 돌봄 등을 지자체 주관하에 의무적으로 제공하면 좋겠죠. 이와 같이 제도적 보완이 된다면 다음으로는 아이를 키우는 것이 사회적으로 높게 인정되어야 합니다. 현재 일회성 현금 보상이 되고 있는데 그것보다는 생활 속에 지속 가능한 보상이 있어야 하겠죠. 그 방법으로 세금을 일부 감면하거나 면세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출산과 육아가 내게 손해가 아닌 더 큰 혜택을 준다는 의식이 생기면 좀 더 아이를 낳는 데 부담이 적어지지 않을까요?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만으로도 지속 가능한 이득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사교육비, 자동차 구입, 공과비, 유류비 등 실생활에 면세나 감세를 해주는 방법이 있겠죠. 또는 쿠폰 발행도 가능하고요. 이런 방식의 지원이 사회적 합의를 통해 진행된다면 출산과 육아가 사회적으로도 인정받는다는 정서적 의식도 생길 수 있습니다. 즉, 양육하는 여성, 남성들의 사회적 위신도 높아지게 되겠죠. 이처럼 출산과 육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사회 및 정서적 보람과 실생활의 이득 모두를 고무시켜야 저출산의 현재 상황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을 겁니다. 한국은 지방 소멸 등 인구 구조의 변화 위기에 대비해야 하는 것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벌써 연간 신생아 수가 20만 명대로 떨어졌고 합계 출산율이 0.8조차 깨질 위험에 처해 있으니까요. 이로 인한 경제활동 인구 감소와 노동력 부족 현상도 한순간에 해결할 수 없으니 지금부터 빠르게 사회적 합의와 제도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제도적으로는 재원 마련이 제일 큰 문제일 겁니다. 헝가리식 주택 모델도 세금 감면이나 면세 문제도 결국 돈 문제죠. 하지만 결국 국가가 소멸할 위기 앞에서라면 세금 투입이 절실하다는 점은 우리 모두가 무언의 동의를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